나 시진핑 만날 필요 없는데, 만날 계획 없는데 3월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태연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이게 그런 분위기라고요,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요번에 중국을 완전히 다 잡아서 앞으로 한 10년, 20년 걸쳐서 다 잡아가지고 버르장머리를 가르쳐서 문명과 인류 보편의 규범과 가치를 완전히 중국인들 마음속에 내장시키겠다. 이게 확실한 전략적 정책 목표가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자한당 지지자들, 자한당 일부 인사들 입에서 거의 과대망상증에 걸린 소리가 나옵니다. 자한당 전당대회를 망치려 트럼프가 27일, 28일에 미북 회담을 잡았다. 그래서 우리가 날이 겹치는 바람에 못 해버렸다. 이런 소리를 다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황당하냐. 우리 아까 패턴 봤잖아요. 패턴을 보면 미중전쟁과 맞물려서 북한 조치가 일어나고요. 북한 조치와 맞물려서 미중전쟁의 주요한 매듭이 지어져요. 그러면 3월 1일 날이 미중전쟁의 그 분수령이 되는 결판일이었다는 건 이미 90일 전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G2 회의에서 이미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났을 때 얘기한 내용이라고 이게. 원래는 올해 1월 1일부터 10% 관세가 25%로 증가되게 돼 있었는데 그때 만나가지고 12월 1일인가 11월 말에 만나서 그거를 3월 1일까지 유예시키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유예를 두고 또 기레기들은 미중 전쟁이 이제 휴전이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둘이서 저기 예를 들어서 소총만 갖고 싸우기로 하고 이제 1월 1일부터 거기다가 이제 대포 걸고 쏘겠다고 예고를 해놨는데 소총은 계속 쏘면서 야 대포는 그러면 3월 1일부터 걸어. 그리고 소총에서 땅땅땅땅 쏘고 있어요. 따르륵 하고. 아니 그럼 이게 휴전이냐고요. 휴전이 아니죠. 전쟁 악화 유예죠. 휴전과 기존에 되고 있는 전쟁이 계속 되되 악화를 유예시킨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기레기들이 이렇게 무식해요. 우리나라 기레기들이. 이건 휴전이 아닙니다. 미중전쟁 혹은 미국 중국 무역전쟁의 악화 유예예요. 악화를 유예시킨 거예요. 한층 더 악화되는 거를. 그래서 어쨌거나 그날이 3월 1일, 3월 2일이 됐는데 그게 그 날짜 정해진 게 이미 석 달 전이에요. 그런데 자한당이 전당대회를 그날에 맞춰서 정했잖아요. 26일, 27일에. 몰라서. 그러면 아까 패턴 봤지만 미중전쟁의 중요한 결판이 지어지는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북한에 대한 조치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2월 말에 뭔가 조치 있을 수 있다. 이 생각을 했었어야 되거든. 이 세계사, 이 지금 판세 흐름을 봤으면. 지들이 처음에 잘못 정해놓고 지들이 지금까지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이렇게 둘러보는 눈이 없으면서 이게 뭐 하는 조식이냐고요. 미국이 무슨 자한당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알고 뭐 그 전당대회 의식해서 27일, 28일에 정해요? 웃기는 소리죠. 한마디로 웃기는 소리예요. 전당대회요. 그대로 하세요. 그냥 하세요. 하고 오히려 딱 그 미북 정상회담이 이러이러 할 것이다라고 딱 감 잡고 이미 27일부터 되니까 그 느낌이 오잖아요. 28일에 전당대회 딱 마감 치면서 우리 자한당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중국 길들이기, 미중전쟁이 비록 중국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경제에 단기적인 어려움을 끼치더라도 이러한 중국 길들이기, 즉 미중전쟁을 우리는 그것이 인류 보편의 규범과 가치를 중국인에게 익히도록 만드는 그런 계기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우리는 혹은 지지한다. 그리고 또한 비핵화에 대해서 요번에 이제 주한미군 철수 그런 거 없다. 종전선언 그런 거 없다. 그리고 비핵화에 집중해서 거기가 결판이 나야 그 다음에 뭐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일관되게 미국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지한다. 나아가 우리는 북한이 세계 최악의 전체주의 체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북한 해방만이 사실상 비핵화에 이르는 진정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멋있게 치고 나가버리라고요, 차라리. 미중 전쟁이나 북한 해방 얘기를 전당대회에 맞물려서 걸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베트남에서 펼쳐지는 일하고 딱 아대가 맞춰서 국민들이 보기에 야, 자한당은 문명과 세계를 이해하는 정당이구나. 저 찌질한 586 집단, 문재인 집단과 완전히 게임이 다르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요, 이게. 혹시 그런 노선 변경이 있으면 그렇게 연출하기로 결정되면 저한테 와서 저녁 한번 사세요. 혹은 더 좋은 거는 저녁 먹을 값만 좀 보내면 됩니다. 저도 바쁘니까 저녁 누구랑 만나서 같이 먹을 시간 없고 오고 가는 현금 속에 여러 가지 신뢰관계가 싹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예를 들면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종전선언 안 나온다. 어저께 제 조병설전에서 뭐 꼭 나온다면 FFVD, 즉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개혁 개방이 간다면 종전으로 들어갈 것을 검토하는 것이 당연하다. 뭐 이 정도의 언급이 나올 수 있다. 지금 당장 종전선언 그런 건 나올 수가 없다. 왜냐? 이게 이유가 그래요.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요. 다른 무엇보다도 유엔 사령부의 지위가 흔들립니다. 지금 유엔 사령부는요. 이게 굉장히 애매한 법률적 지위를 갖고 있어요. 유엔에서 어느 기구도 유엔 사령부를 통제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사령부는 버젓이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유엔 깃발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유엔 사령부의 사령관은 주한 미군 사령관이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뜻하냐? 유사시에 여차에서 미군이 북한을 평정 접수할 때 유엔 깃발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엔 깃발을. 유엔군 깃발을. 이 훌륭한 명분과 이 훌륭한 카드를 미국이 왜 내려놓냐고요. 안 내려놓죠. 당연히 안 내려놓죠. 그래서 제가 요번에 종전선언 난다고 막 기레기들 평론가들이 막 하길래 제가 사실은 속으로 많이 웃었더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왕 저는 이제 분단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 자한당이나 뭐 우리든 너희든 너희 자한당이든 우리 자한당이든 말이 그렇게 나왔을 뿐이에요. 자한당이나 우리 조중동 혹은 너희 조중동이든 이게 좀 아무튼 좀 살만한 사람들, 제도권의 상류층의 그 입장을 대변한다라고 하는 그런 언론 혹은 그런 담론 혹은 그런 정치 집단이 좀 알아야 된다고 봐요. 이 상황을. 그래서 이 상황을 잠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단의 지정학이 있는 거예요. 분단 자체가 성립하게 된 지정학적 배경이 있다고요. 이 지정학적 배경은 뭐냐? 결국 미국과 중국 사이의 지정학적 타협이에요. 미국, 중국 사이의 지정학적 타협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냉전 시대 때 미국과 소련 사이의 지정학적 타협이에요. 이게 38선이 원래 그렇게 해서 그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6.25를 거치면서 중국이 100만 명 가까이 참전해서 20만 명 죽으니까 휴전선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미국, 소련 사이의 지정학적 타협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중국 사이의 지정학적 타협이기도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1991년 12월에 소련이 붕괴하고 나니까 이건 이제 휴전선이라는 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지정학적 타협이라고 이게. 그런데 이 지정학적 타협을 중국 스스로 깼어요. 여기 빨간 선 보이잖아요. 제가 이거 세력 탈출에서 한 2번 말씀드렸죠. 제1도련, First Island Chain. 이 제1도련 안쪽에 주머니 형상으로 생긴 이 바다 전체가 중국의 내해라고 지금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꼬랑지처럼 뻗어나간 저 말레이 반도로 해서 스리랑카로 해서 파키스탄으로 해서 홍해 이렇게 뻗어나간 이 일로 일대가 중국의 전용 해로라고 지금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럼 제1도련 가만히 보세요. 일본 열도, 오키나와 열도, 타이완, 필리핀 열도, 필리핀, 그 다음에 보르네오, 그 다음에 베트남. 요렇게 형성이 되는 요 주머니 모양의 요 바다란 말이에요. 이 선에 의하면 한반도는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이 돼서 중국의 사실상의 속국이 돼야 되고, 서해는 중국의 내해가 되고요. 동해 바다의 절반은 한반도를 통해서 중국이 직접 컨트롤하는 그런 형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국이 밀어붙여온 국제 전략이라고요. 그럼 지정학적 도발이죠, 이거는. 이게 지정학적 도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 스스로가 미국, 중국 사이에 지정학적 타협을 붕괴시켰다고요. 또한 북의 핵과 미사일을 중국이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지정학적 타협을 중국 스스로 붕괴시켰다고요. 그 와중에 미국은 셰일가스가 나오고 에너지 수출 국가가 되면서 족탈불급의 지환으로 우뚝 서게 됐다고요. 그러니 미국이 중국 가만둘 수 있겠냐고요. 네가 임마 지금 머리가 이래갖고 그 저기 일당 독재 그 국가 총동원 시스템을 그 이용을 해서 세계 질서를 유린하고 지정학적 질서를 다 깨부시고 이상한 짓 하잖아. 너 보니까 네 체질 자체에 정신병이 내장돼 있네. 오케이. 우리가 너 뇌수에 있는 정신병 인자를 아예 도려내갖고 뽑아버릴게. 이게 지금 미국이 그러고 덤빈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저기 분단이 더 지속될 수가 없다고요. 중국을 섬기는, 중국의 이익을 대행하는, 중국이 차마 못 저지르는 도발을 대행해주는 도발 대행업자가 북한 김일성 영생교 체제인데 이걸 가만두겠냐고요. 분단을 형성시켰던 지정학이 중국의 도발에 의해서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뿐만 아니죠. 중국은 전체주의 반동으로 돌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진에 위에 있는 사진이 뭐냐. 제가 언제 세네타출에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회사의 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를 하는데 이거 한 번씩 내릴 때마다 종이가 한 장씩 나와요. 근데 그거 나올 때마다 이 화장지 이 배출기에 화장지 배출기에 저의 눈동자를 인식하는 홍채 인식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화장기 배출기가 뭘 계산하냐. 백모 2019년 1월 달에 총량 화장지 몇 장 썼어. 670장 썼네. 그런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평균이 250장밖에 안 돼. 얘는 화장지를 회사 화장지를 완전히 낭비하는 놈이네. 그럼 이제 회사 인사과에서 저를 불러요. 아, 백모 와봐. 뭔지 모르고 가죠. 가면은 제 앞에 이제 문서를 내놓는 거지. 야, 너 똥간에 가서 왜 한 달 동안 670장이나 썼어? 남들은 250장밖에 안 썼는데. 너 회사랑 원수 줬냐? 너 심할 썼어. 이런 식으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활동을 디지털 전체주의에 의해서 저거하겠다는 거예요. 감시하고 통계를 잡고 제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점을 내서 그 평점이 낮으면 너는 사회생활 하지 마. 너는 집 문 밖에 나오지 마. 버스 탈라 그래? 네 코드는 안 먹히네. 택시 잡아서 택시비 날라 그래? 네 코드 안 먹히네. 가게 가서 물건 살라 그래? 네 카드 없잖아. 전부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평점 제도가 소셜 크레딧 시스템, 사회평가 제도입니다. 사회신용제도. 디지털 전체주의죠. 중국의 국내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참고로 이제 전체주의라는 건 이제 그 계급 혹은 민족을 내세운 피바다인데 그거에 인간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바다가 인간 구원이다라는 신앙이에요. 일종의 신앙인데 그 실제적으로 하는 방식을 보면 일단 세뇌형 매스미디어를 총동원해요. KBS, MBC, SBS, 모든 지상파, 모든 종편, 모든 언론, 모든 저기 중국 같으면은 구글도 통제, 트위터도 통제, 카톡도 통제, 페이스북도 통제, 전부 중국 공산당에 완전히 제어하는 SNS나 검색밖에 못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에서는 인터넷이 세뇌형 매스미디어의 연장판이 되는 거죠. 세뇌형 매스미디어를 가지고 개인을 말살을 하고 개인을 국가의 부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전체주의거든요.
이 국내에서는 디지털 전체주의로 가고요. 외부에 대해서는 일당 독재 국력 총동원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다른 나라의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인 그런 국제적 질서를 다 깨고 다른 나라의 지재권 훔쳐오고 다른 나라의 학계의 학자들을 뇌물 혹은 연구비를 매겨가지고 쥐어 흔들고 다른 나라의 국회의원들 쥐어 흔들고 다른 나라 여론 쥐어 흔들고 이런 짓을 자행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전체주의 반동이다. 저는 그렇게 부르는 거죠. 토탈리테리언 리액션입니다.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런데 여기 이제 두 번째는 저거예요. 저기 한번 세뇌 탈출해서 제가 한 번인가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게 신강 위구르 지역인데 여기 그 가운데 이렇게 뭐 이렇게 사람이 가서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돼 있는 거냐면 이게 저희 집이라고 하면 거기에 제 사진 옆에 QR 코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박성현, 백모, 일명 백모. 그 다음에 성격이 폭급하고 저기 그 하시라도 공안 질서를 어길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반사회적 분자임. 이렇게 이제 코멘트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아래는 땡땡땡 박성현의 부인 뇌수를 박성현한테 조종당하고 있음. 그 다음에 또 땡땡땡 박성현의 아들 땡땡땡 박성현의 딸. 그래서 그 집에 살아 있는 사람이 이 명판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요거. 그럼 거기다 대고 이 사람이 스마트폰을 이제 말단 공안 요원이죠. 스마트폰을 딱 대면 이제 쭉 그게 더 자세한 정보가 쫙 떠. 그리고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거기 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혹시 여기 명판에 등장하지 않는 이상한 인간이 이 집에 기식하고 있는지 이걸 감시하는 거라고요. 이런 흉악한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100만 명을 세뇌 수용소에 보내고. 민족 말살이죠. 무슬림 종교 말살이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이 지난 한 7, 8년간 이러한 흉악한 방향으로 치달아올 동안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 자유민주가 강화됐어요. 자유민주가 강화되려면요. 개인이 각성해서 똑똑해져야 돼요. 근데요, 사람이 개인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개인이 되려면 저의 뚜렷한 관점이 있어야 돼요. 저의 눈알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제가 남들하고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싸고 빠른 소통 방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개인이 형성해서 발전을 해요. 그렇게 개인이 형성해서 발전을 하면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진실에 수렴돼 나가요. 그 사회 방향이.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니체라든지 케르케고르 같은 사람의 말에서 유추한 얘기입니다. 자, 근데 가만히 보세요. 지난 한 7, 8년, 10년 동안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아프리카의 사람, 아랍의 사람, 중근동의 사람, 인도의 사람, 동남아의 사람, 남미의 사람 다 할 것 없이 전부 SNS와 유튜브 세계로 끌려 들어왔잖아요. SNS의 유튜브는요, 자기 관점에 의해서 보는 거예요, 세계를.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페이스북에서 친구가 5천 명인데 오늘 밤 다 새면서 제 친구 전부 패삭 처리하고 친삭 처리하고 그 자리에 박원순 진짜 좋아요. 문재인 달림 지원하는 언니 이런 사람들로 전부 제가 패친을 맺어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 아침에 눈을 똥 떴을 때 저의 눈에는 노란 리본이 쫙 떠 있는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 각하와 우리 전대협 출신의 사랑스러운 후배들에 의해서 너무너무 훌륭하게 운영되고 있는 대한민국과 우주의 모습이 영롱하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을 거라고요. 즉 저의 관점, 저의 친구 선택에 의해서 제가 보는 세상의 결정이 돼요. 그게 SNS의 특징이에요. 유튜브도 똑같죠. 수많은 유튜브 채널 중에 내가 어느 채널을 선호하냐, 내가 어떤 유튜브 꼭지를 선호하냐, 내가 거기에다 어떻게 구독을 걸어놨냐, 이것에 의해서 제가 보는 세상의 모습이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열혈 자유시민 중엔 요새 매스미디어가 너무 왜곡된 세뇌질을 한다 그래서 매스미디어는 전부 끊어버리고 신문이고 TV고 전부 끊어버리고 유튜브에 우파 성향 유튜버들로만 세계를 보는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